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는 FOMC 일정과 더불어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부터 볼 텐데,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시면은 양봉이 떠있죠. 내일 오전 9시에 이 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장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차트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월봉상 우리가 5일선과 21선을 체크를 했을 때 해당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벌어지고 나면은 한 달에서 두 달에 저가가 표시가 된다. 즉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상으로는 아주 조금 빨리 도달을 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고려했던 게 전고 부근하고 22K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저가가 20.8K에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설을 할 때 저가가 도달을 했느냐, 그럼 매수를 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남을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주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20에서 22K를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고려 중인 차트가 있는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게 되고요. 이 민과 동시에 21선이 점점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20일 평균선이니까. 후행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격이 줄어들면서 그때 나오는 매수 관점을 저는 노려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제가 제시드리고 있는 관점은 장기적인 포트고요. 저는 단기적인 관점은 좀 제외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단기와 장기 뭐가 다르냐?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언제처럼 60K에서 70K에서 지금 구간까지 무너질 때마다 보여줬던 단기 반등처럼. 네, 저는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수 단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좀 지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사셔도 제가 말했었던 그 저가랑 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트를 여러 구간에서 샀으면은 지금 한 80%에서 90%가 찍혀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으로서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50%를 넘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때 이 선을 구분해 가면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RSI상 이런 식으로 리버싱이 되는 구역이 있다면은 상따가 떴으니까 이제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봉이건 4시간 봉이건 1시간, 30분, 10분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RSI 말고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추세가 끝나는 그런 차트인가? 이런 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고려를 했던 거는 거래량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추세가 종료되는 거래량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즉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해석을 늘 해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차트대로 본다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 고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전까지 좀 가정을 했었던 거는 이게 최고 거래량이라면은 앞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저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제자의 변경이 됐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의 청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찌라시에 가깝고,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따른 퍼드가 퍼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물량이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고래들의 매물도 나왔을 확률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다 지우고 나면은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차트를. 하락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를 했지만 이 부분이 드러나면서 지금의 하락 추세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국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거래 대금이 좀 낮아졌을 때 웬만하면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거래량에 대한 설명은 어제자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은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량이 하나 걸려서 앞으로는 주봉으로 보고 이 관점이 나오는 대로 매수를 좀 노려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장 보면은 업비트에서 5%, 10%, NFT 종목도 오르고 비트 형제도 오르고 저가 이후 반등에 나서는 알트 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알트장인지 궁금해서 도미넌스 차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48.4 또는 5%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차트대로면은 단기 알트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의아했어요. 이렇게 도미넌스가 내려갔는데 왜 이더는 못 버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더 도미넌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기 전에 예상을 했던 거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지만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안 올랐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올랐고 서클사의 USDC의 도미넌스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테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를 띄우고 있죠. 자,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는 알트장이 장기 알트장은 아니고요. 단기 알트장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금의 저가 이후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 구조가 조금은 바뀌어서 알트 쪽, 특히나 이더리움 쪽으로 좀 전가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봤듯이 그런 기미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정리를 했을 때 단기 알트장이다. 장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FOMC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4, 15일에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일정이 끝나면서 목요일 16일 03시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세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금리 결정이 되겠죠. 예상치는 1%에서 1.5%로 나왔고요. 이 말은 공통된 의견으로 컨센서스가 0.5% 증가를 보고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0.75% 증가를 할 수가 있다. 증가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지금 장에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대로 흘러간다면은 추가 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FOMC 일정에서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0.5% 예전대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그에 대한 징조를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기자회견에서 BJ 파월 입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금리 결정, 이 금리 인상으로 안 잡힌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더 긴축적인 메시지를 줄 때 그러한 포인트가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금리보다는 그 포인트가 더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시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가 목요일 03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수요일 자정 조금 넘으면은 이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바로 내일 수요일부터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금리가 결정이 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스닥이고 나스닥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나스닥 상황이 어떤가요?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가가 이탈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드러나는 저가는 체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저가를 체크했을 때 이 부분이 지켜지더라도 추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아래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다행히 여기서 지켜졌겠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뭐 여기서 지지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지지가 일어날 것이다.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스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저가를 이탈해서 그렇고요. 제가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저가를 조금씩 이탈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전과 다른 차트를 띄울 때가 많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거래량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처럼 장기적인 포트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포인트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만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대비하면서 USD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숏을 잡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트론에 대해서 숏을 실행을 했었고 지금 차트 들어오면 평단가가 그냥 한참 위에 있어서 굳이 그냥 청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포지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지션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구조대로 가서 이 디페이깅이 일어나고 점점 그 문제가 악화가 되면서 예전에 루나 USDT처럼 풀려간다면 어찌 보면은 이런 태초마을급 평단가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장세라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물대 터치를 하는 가격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 이후 이제 선물 포지션은 들고 있지 않고요. 지금 그렇다고 뭐 롱을 잡지도 숏을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롱숏을 발라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짧게는 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런 짧은 반등이나 이런 것은 체크하지 않도록 할게요.
단순히 저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관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모든 거를 그냥 DCV로 보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 속아왔었잖아요. 제가 매도를 주장했었던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매매에 개입하던 시기도 그랬었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비트는 언제나 우하향했었다. 즉 지난 기간 반년 동안 우하향을 했었는데, 이번 자리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번 자리가 그냥 무적의 우상향 자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을 하고 싶고요. 제 지표대로 보면서 장기적인 포트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많이 잃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 따라오기 좋은 것은 단기적인 포트를 준비하는 것도 따라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장기적인 자리들 준비하는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0에서 22K 보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매수에 나서지 못한 점은 되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제가 다음에 매수에 들어갈 때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